나 이런 고소당하니? 그러면은 진짜로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막 대치동 엄마들은 다 아동 학대범이야? 아니야. 독서실 칸 같은 거를 집에다가 세워두고 가둬놓고 공부시킨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거 막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왔잖아. 대치동 엄마들은 막 진짜 자식들 그 막 학대하는 막 아동 학대 맞아, 소위 말해서 진짜 미친 완전 사람처럼. 사이코패스처럼 맞아. 언론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 맞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독자들한테 그게 팔려서 약간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라고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신종현 나온 그 프로 있잖아. 거기서 보면 막 그런 사례가 나와. 애가 무슨 뭐 학원을 12개 다니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이것도 작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나와.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언론에서 대치동을 소비하는 방식이거든. 예를 들어서 마포에 있는 어떤 학부모가 예를 들면은 애를 교육열이 되게 있는 학부모야. 그래갖고 애를 발레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뭐 무슨 수학도 하고 수학 과외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갖고 그 마포에 있는 학부모가 만약에 애를 학원이랑 학습지를 20개를 보낸다고 쳐보자. 근데 그 사람이 마포의 학부모를 대표할 수 없어. 아 그치 맞아 그건 그래. 근데 언론은 어떤 식이냐면은 마포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렇게 한다면서 그 사람을 취재를 하는 거야. 대치동 취재하는 게 딱 그 식이야. 성급한 일반화에 올리네. 너무 심한 거지 그게. 정도가 되게 심해. 너무 심한 일반화에 올리네. 물론 당연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사교육비의 쓰는 정도나 아니면 사교육 뭐 이를테면 학원을 다니는 개수는 평균보다는 많긴 할 텐데 15개 보내고 뭐 20개 보내는 경우는 대치동에서도 절대 일반적이지 않아. 내가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대치동 애들은 되게 뭔가 그 전형적인 언론에서 다뤄지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내가 알고 있었어. 나는 인식을 못했는데 소위 말하는 파라꾼. 그치. 그 파라꾼에 대해서 나는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자연스럽게. 아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었구나. 예전에는. 근데 내가 막상 대치동을 들여다보니까 되게 사람들 상식적이야.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현명하고 똑똑해. 물론 아는 사람 당연히 있지. 있는데 다만 그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애들의 교육인 거야. 물론 그 중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 있다. 나 컨설팅 하는데 어떤 엄마가 와. 그런데 막 이런 얘기에 그는 이제 그런 의사는 아닌 직업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 만약에 의대를 못 간다 그러면 이 화살이 나한테 돌아올 거야 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를 꼭 무조건 서울대 의대를 보내야 돼. 왜냐면은 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의사고 그 다음에 뭐 외할아버지와 어떤 애 아빠랑 누구는 서울대를 나온 의사니까 그러니까 얘는 서울대 의대 나와야지 본전이고 그거보다 좀만 삐끗해도 이거는 그럼 엄마 머리 닮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짠하다. 그러면서 이제 온 거야. 나 그럼 사실 진짜 짠했어. 근데 진짜 그런 경우면은 아니 누가 누굴 학대하는 거야? 그게 진짜 아이에 대한 학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사실 엄마에 대한 학대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치동에서 그렇게 얘기 나온 게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언론에서 되게 이거를 정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을 활용을 되게 잘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둘째는 아니 왜 사이코패스를 아빠를 안 만들고 왜 항상 엄마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 그건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 나는 사실 되게 마음에 안 들지만 아까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사는 어떤 학원을 20개 보내는 어떤 엄마가 마포를 대표할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대치동에도 그런 엄마 있겠지. 당연히 있다? 근데 진짜 대치동 토박이들이고 정말 거기 메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해. 책을 아예 안 본 사람이나 책을 많이 본 사람보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치동을 대표해. 내가 대치동 외 밖에서 그냥 그런 자극적인 기사나 단편적인 것들만 보고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게 어떤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닌데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캐릭터를 그래서 언론이 사실 그런 권력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사교육에 돈도 많이 쓰는 건 맞아. 근데 그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일반하면 안 되는데 매번 근데 이게 변하질 않더라. 그냥 때려잡기 쉬운 자극적인 소재인 거지 그게. 그냥 클래스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조회수만 그럴 수 있지. 뭐 어쨌든 그냥 그 어뷰징 숫자에 따라서 또 수익이 결정되니까 언론이. 그리고
뭐 우리 되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사교육에 치우친 거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건드리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복잡한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그거 야 교육이 문제지 그거 대치동 엄마들이 문제야 그냥 이렇게 쉽게 1대1로 등치시켜서 대답해주면 그게 얼마나 속 시원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대치동 뭐 무슨 어쩌고 뭐 하는 기사들 있잖아. 맨날 사진 하나만 띄기 있는 기사도 댓글 보면은 나 보면서 되게 보면은 야 어쩜 이렇게 외모 패턴이 비슷하지 이런 생각한다. 그 댓글 막 이런 거 보면은 이 엄마들이 문제야 뭐 이런 댓글이 막 나와. 그게 따봉이 제일 많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도 잘 모를걸? 그리고 그런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아닐걸? 정말 그런 엄마들은 거기에 그런 댓글 쓰고 있지 않겠지. 내가 그 시간에 뭐 하나라도 찾아보든가 공부를 하든가 하겠지. 그런 영양가 없는 정보에 댓글이나 달고 있을 만큼 한가하겠냐고. 요새 대치동 엄마도 얼마나 똑똑한데 장난 아니야. 엄청 똑똑해.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되게 공부 많이 하고 그냥 정말 똑똑한 맹모들이야. 자식 위해서 3번 정도 우습지 않게 이사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교육비는 많이 들 수는 있는데 평균보다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게 12개, 13개 막 20개 막 이렇게 안 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 근데 네가 봤을 때 네가 경험했던 사례들 중에 이건 좀 이렇게까지 아이한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사례 있어. 내가 볼 때 진짜 문제는 뭐 누군가는 학원을 15개 보낼 수도 있잖아. 내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지. 나는 그게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내가 말한 그 온 집안이 다 서울대게 되고 그런 식 있잖아. 근데 그런 경우에 엄마가 나한테 와서 얘를 보내지 않으면은 내가 공격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이랑 엄마랑 나랑 이제 셋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은 애들 멘탈이 되게 불안정하게 그치. 야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어떻게 하는 맞아.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를 아이한테 안 했을 리 없지. 그게 그러니까 너 꼭 가야 돼. 너 잘해야 돼. 이 얘기를. 이게 은연중에 나오거든. 그럼. 그 엄마의 불안함이 나는 이거 엄마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엄마의 불안함이 애들한테는 몇 배로 가. 그거 애들 절대 모르지 않아. 당신이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의 아이의 엄마를 사랑하는 일이다. 뭐 그런 말이거든. 아빠한테 하는 말.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을 생각해.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 그것만 만약에 되면 사실은 사실 대학을 못 가도 그 정도로 멘탈 튼튼하고 건강한 애들은 뭐라도 하고 뭐 사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난 개인적으로 봐. 그럼 그런 그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이렇게 주는 부모가 다른 지역에는 없냐? 다른 지역에도 있거든.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보는 거지. 아무래도 대치동에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 첫째 우선은 교육에 대해 좀 더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되게 큰 사람들이고 그치.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성취한 게 본인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거보다 못했을 때 이해를 좀 잘 못해. 그거 이런 거랑 똑같아. 학교 다닐 때 왜 보면 우리도 오히려 서울대 나온 선생님들이 잘 못 가르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걸 왜 모르지? 그걸 이해를 못해. 비슷한 느낌이야. 그렇지.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걸 토로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 그런 데에서 또 아이랑 공감대가 부족할 수 있겠네. 그리고 얘네들의 부모 정도면은 보통 이제 어쨌든 수능 초창기 세대나 혹은 학력고사 세대야. 지금 부모들 같은 경우는 학벌을 성취를 했다는 거는 본인의 엉덩이 힘으로 자기가 어쨌든 성취를 해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체로 만약에 자기 자식이 자기 뜻처럼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문제는 애들이 그걸 눈치를 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그래. 자기를 이게 어른들은 애들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이 알아. 다 알아. 그리고 그거는 사실 그 정도 청소년이 아니고 더 어린 애들도 다 알아. 다 알아. 그럼 다 알아. 맞아. 알아.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나 예전에 안타까운 사례가 보면서 진짜 짠했던 게 내가 예전에 지금은 뭐 그 과외를 안 하지만 국어 과외 안 하지만
예전에 그 국어과에 너 과외하던 시절에. 그때 애가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얘는 이제 공부가 안 돼서 음악을 해야 되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음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예체능으로 빠진 그런 케이스였어. 근데 얘가 어느 날 나랑 과외를 하는데 하루는 애가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왔어. 그래서 너 왜 그러니? 이랬더니 어제 밤에 잠을 못 잤대. 그리고 왜 잠을 못 잤는데? 이러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자기를 막 깨웠대. 그래갖고 일어났는데 아빠가 자기를 깨우면서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이러면서 술 취해갖고 이런 거야. 그래서 얘가 일어났어. 너무 마음이 아파. 나 오늘 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러니까 아빠 말 들어줬어요. 이러고. 그래서 걔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떡해요? 아빠 말 들어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진짜 착한 애였거든. 그리고 아빠의 그 푸념을 술 취해갖고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는 그 푸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걔가 잠을 한숨을 못 잔 거야. 그래서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나를 본 거지. 그 아빠는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딸바보 케이스란 말이야. 그리고 애도 너무 착해.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애가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순하고 착하지 않은 케이스고 부모가 그렇게 자식 바보까지는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그럼 사실 이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는 이만큼 했는데 얘는 대체 왜 못하지라는 게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올 수가 있어 사실은. 근데 이제 나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지. 15개 애가 체력만 되면 사실 해도 상관없어.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경우 잘 없어. 야 15개에서 효과가 있겠냐? 그거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대신에 엄마들 되게 똑똑해. 되게 멍청하잖아.